안녕하세요. 연구백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 암만이 아니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만성질환, 대사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식습관, 생활습관인데요.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무슨 제 생각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암 예방을 위한 영양 및 신체 활동에 대한 미국 암학회 지침을 보겠습니다. 1번, 평생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비만을 피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비만을 병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삼다는 거 알고 계시죠? 비만은 내인성 호르몬들의 증가를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계속 쌓이게 만듭니다. 비만이 되면서 체중이 증가를 하면 그 끝단에 있는 조직들까지 또 혈행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체중이 늘어날수록 우리 모세혈관의 길이는 갑자기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 저산소층이 생긴 세포들 사이사이로 또 암세포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는 거고요. 또 그 좁아진 혈관들 사이로 혈행을 보내기 위해서 혈압이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호르몬 문제도 그렇고 혈압의 문제도 그렇고 비만은 결국은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활동적인 생활 방식. 주 5회 이상, 30분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지 하면서도 바쁜 생활 때문에 무시하고 다음에 내년에 이러면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내 생활 안에서 운동할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운동 방법이 됩니다. 세네 층 정도는 그냥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시간도 오히려 빠르고요. 요것만 잘해도 사실은 따로 운동 시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식물성 원료에 중점을 둔 건강한 식단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곡물과 다양한 채소, 과일로 하루에 5인분 이상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 5인분 이상이라는 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400g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논문에 따라서는 400g이 아니라 800g이 더 효율이 좋다, 1kg가 더 효율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400g의 이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것도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미밥 먹으면서 초록색 잎채소를, 쌈채소 같은 거를 대여섯 장씩 챙겨 먹으면 그러면 다 합치면 한 15장 되잖아요? 이 정도면 한 400g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400g 이상 드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적색육과 붉은 고기는 최대한 피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공육 같은 경우는 이제 1군 발암물질에 들어가죠. 암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게 우리가 인체에서 확인이 된 물질이고요. 적색육도 2군 발암물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알코올 음료,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이내, 여성은 하루 1잔 이내로 섭취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볼 게 아니라 희석식 소주가 있잖아요. 와인이라든지 맥주라든지 막걸리라든지 그런 거 한 잔 정도까지만, 작은 한 잔 정도까지만은 허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 소주는 안 됩니다. 여러 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식생활을 얘기를 할 때 제가 현미랑 초록색 채소를 항상 말씀을 드리죠. 현미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비율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다가 현미 껍질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현미를 대신할 수 있는 통곡물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곡물 식사를 할 때 현미식을 100%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근데 현미를 씹는 식감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미를 먹기 때문에 천천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백미가 맛있고 입에 달고 빠르게 넘길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혈당 피크를 만들거든요. 먹자마자 빠르게 흡수가 돼서 혈당 피크를 만드는 이 고혈당 상황이 암세포들한테 좋은 환경이 되고 대사질환에 초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 먹는 거를 불편해 하실 게 아니라 현미니까 천천히 먹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현미밥을 먹으면 좋고요. 주부분들 중에서 조금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겠다고 하면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우리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하나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들깨인데요. 통들깨를 씻어가지고 같이 밥을 하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좋은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고요. 톡톡 씹히는 맛 때문에 밥도 천천히 씹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이 무기질과 비타민들이 TCA 사이클, 그 암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당대사가 하는 이 TCA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조효소들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대사가 잘 되어야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암발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들, 특히 초록색 채소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맛과 짠맛에 너무 길들여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외식이나 이런 음식들, 특히 우리나라 음식들이 너무 짠 게 기본이 되어버렸는데 좀 더 자극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이제 너무 우리 몸에 염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맛, 짠맛 대신에 신맛과 쓴맛에 좀 친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건강에 좀 가까워집니다. 초록색 채소가 딱 그렇죠. 초록색 채소도 오래 씹다 보면 그 맛의 그 각각의 다름들이 느껴지거든요. 비타민 무기질 얘기할 때 비타민 B, C, D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B, C, D는 우리 현대인들의 대부분에서 좀 보충이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포유류는 원래 다 비타민 C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비타민 C를 우리 몸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C를 충분히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4알에서 6알 정도는 평소에 먹어주는 게 좋고 4에서 6g. 그 다음에 만약에 감기 걸렸거나 그러면은 9g까지 올리시고 자기가 암 환자다 이러면은 12g까지 상당히 많이 먹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 B1부터 B12까지 있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당대사의 주요 조효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도 많이 섭취를 하면 좋은데 초록색 채소를 대여섯 장 잘 드시는 분은 이걸 따로 섭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실내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완전히 노출된 데에서 빛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면 부족량이 많이 적을 텐데 지금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는 비타민 D는 거의 대부분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농도를 30 이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 암 치료를 위해서는 50 이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비타민 D 검사를 해보고 가능하면 엉덩이 주사나 이제 피하 주사로 한 번 맞으면 3개월 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비타민 D 먹는 약을 꾸준히 3,000 유닛 정도 복용을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미국 암학회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내 몸에 습관으로 체득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하시고 집밥이 바뀌고 집에서 밥 먹는 습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암을 치료해드리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